자, 오늘 4차 방정식, 지난 시간에 3차 방정식 했는데 사실 여러분 3차 방정식이 오히려 들어서 너네들한테 필요한 내용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혹시나 이제 못 들은 사람들도 제가 다 영상 찍어서 올려놨으니까 꼭 다시 봐라, 알았지? 지수도 꼭 봐야 된다. 그래서 3차 방정식에서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 나올 수 있어서 그거 꼭 체크하시고, 오늘은 4차 방정식 그리고 연립방정식, 부정방정식 해서 여러 가지 방정식을 끝낼 거예요. 알았지? 근데 오늘은 아마 좀 앞으로 남은 단원 중에 제일 편안한 단원일 거예요. 그래서 가볍게 끝내고 다음 시간에 이제 부등식 들어갑니다. 알겠죠? 자, 볼게요. 4차 방정식 봅시다. 자, 간단하게 설명만 하고 지금 풀게요. 얘들아, 이제 4차는 글씨 보이죠? 뒤에? 보이지? 근데 4차 방정식은요, 오히려 3차보다 편하고, 방정식의 풀이는 인수분해 말고는 없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제 3차나 4차에서는 무조건 인수분해만 갖고 하면 되는데, 4차도 마찬가지예요. 인수분해를 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인수정리. 여기 봐봐, 두 가지로 좀 나뉘어요. 3차랑 다르게. 인수정리를 하게 되면 1차인 인수만 뽑아오는 거지. 그래서 4차를 가지고 인수정리를 하게 되면 1차 곱하기 3차 이렇게. 그리고 그 3차를 또 인수정리를 해서, 자, 1차 그리고 다시 1차 2차의 형태로 이렇게까지 분리하는 게 인수정리를 활용한 인수분해다. 오케이? 그래서 조립제법 말고 전개 생각해서, 자, 이 과정 얘 빨리 찾아주고 다시 또 대입해서 얘 빨리 찾아주고, 이게 여러분한테 유리할 거예요. 알았지? 이제 1학년 1학기 1회고사가 끝났으면 조립제법 쓸 일은 없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알았지? 자, 그렇게 해서 인수정리가 되는 놈은 사실 쉬운 거야. 계산이 귀찮을 뿐이지. 그러면 인수정리가 안 되는 것들, 실제로 이런 거지. 안 되는 건 아닌데 니네가 4차식이 딱 주어진 상태에서 거기다가 대입해서 0 만드는 걸 뭐 1 플러스 루트 3i 아니면 3 더하기 마이너스 2i 이런 걸 예측을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인수정리가 이제 현실적으로 안 되는 상황은 여러 가지 배웠어요. 기본적으로 치환하는 형태. 뭐뭐 있었어? 같은 모양이 이렇게 보여서 걔를 다른 문자로 치환해서 인수분해 되는 형태로 바꾸는 거. 그리고 보기차식도 있었죠. 그 다음에 개수가 대칭인 형태도 있었지. 맞니? 앞에 1시간 풀었다고 또 다들 눈이 껌뻑껌뻑 한다. 큰일 났다. 그래서 치환을 통해서 인수분해를 하면요, 자, 얘가 이제 형태가 특이한 건데, 이거라면 2차와 2차의 곱의 형태로 나뉘는 거야. 알았지? 하나씩 꺼내는 게 아니라 2차 두 개로 분리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3차 때도 얘기했지만 3차든 4차든 그 안에 분명히 2차 방정식 형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너네가 앞서 배운 2차 방정식의 성질은 다 적용이 되는 거라고 했어. 알았지? 판별식이든 근과 개수와의 관계든 근의 공식이든 이 안에서 다 쓸 수 있어야 된다. 알겠죠? 그래서 사실 4차 방정식 풀이는요, 내가 풀어줄 게 많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쪼개는 과정만 조금 잘 보시면 되고 안 까먹으면 된다. 오케이? 그래서 요거 간단하게 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연립방정식 형태로 빨리빨리 넘어갈 겁니다. 알았죠? 네, 가봅시다. 자, 여기 1번. 자, 저 하나, 여러분 하나 풉시다. 자, 1번 보시면 4제곱에 3x 세제곱, 3x 제곱, x-6은요. 자, 대입해서 0 만드는 거. 1. 그러면 자, 1 대입하면 7 빼기 7이니까 0 되죠?
봐봐요. 지금 자, 새로 오신 분들도 많아갖고 조립제법이 익숙할 수도 있는데 얘들아 잘 생각해봐. 너네 시험 봤을 때 40분 안에 모든 문제 다 풀고 10분 동안 서술형 쓰고 검산까지 한 사람 있어요? 없죠? 그죠? 그러니까 분명히 고등학교 시험은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 얘들아. 알았지? 그걸 못했다고 못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부족하거든. 그러면 평소에 공부할 때 니네가 기존 방법이 아니라 조금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걸 좀 익혀갖고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럴 때. 알겠죠? 봐봐. 나중에 너네 어차피 2학년, 3학년 되면 조립제법 안 써. 알았지? 자, 그래서 봐. 인수분해랑 전개는 방향성 차이예요. 그냥. 자, x-1이란 인수 깔아놨으면 자, 봐. 앞에 것끼리 4제곱 만드는 거 3제곱. 뒤에 것끼리 상수항이니까 플러스 6. 그냥 항을 바로바로 뽑아낼 수 있어야 돼. 자, 그리고 과정, 사고가 별로 안 어렵습니다. 하나 딱 정해서 3x 세제곱이면 마이너스 1 있으면 여기서는 플러스 4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기는 4x 제곱. 그 다음에 자, 마이너스 x. 제가 지금 3x 제곱 안 잡고 마이너스 x 잡았죠. 끝에서 올수록 계산이 간단하다. 가운데로 들어갈수록 항을 구하는 개수가 많아져. 그래서 이쪽에서 보고 이쪽에서 보는 게 편해요. 그럼 마이너스 x니까 6x가 있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7x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 마이너스 1에 플러스 7x가 있으면 돼요. 지금 내가 혹시나 이렇게 공부를 안 하셨을까 봐 내가 천천히 하나씩 연결하면서 한 건데 익숙해지면 그냥 웬만하면 바로 나와요. 알았지? 자, 연습 좀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봐. 여기서 대입해서 또 0 되는 거 마이너스 2 넣어볼까요? 마이너스 8에 16에 마이너스 14 플러스 6이면 22 마이너스 22 되죠? 그러면 자, 요 3차는 x 플러스 2 만들어 놓고 자,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3, 가운데는 4x 제곱이니까 2x. 괜찮지? 자, 그럼 여기서 봐봐. 자, 모든 실근의 합이라 그랬죠? 4차 방정식은 물어볼 게 이거밖에 없어서 그래. 뭐 인수분해를 했을 때 실근이냐 허근이냐 아니면 양의 실근이냐 음의 실근이냐 이걸 구분하는 거밖에 못 물어봐. 그래서 자, 여기서는 실근이에요 허근이에요? 허근이죠? 네, 말했죠? 2차에서 배운 거 그대로 적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판별식 쓰시면 0보다 작으니 실근만 더하래요. 그러면 1 더하기 마이너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는 거죠. 따라올만 하지? 응. 자, 그렇게 해서 인수분해 할 수 있으면 풀 수 있는 거고요. 자, 2번 네, 한번 해보세요. 조금 시간은 짧게니까 한번 빠르게 쓱 풀어보세요. 2번.
해볼까? 자, 봐봐요. 네. 대입해서 0 만드는 거. 네. 처음에 뭘 찾든 어쨌든 자기가 찾을 수 있는 거 찾으시면 돼요. 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4 플러스 4니까 0 되죠? 자, 그럼 했으면 x 세제곱 마이너스 2곱 낚이지 마. x 세제곱이 없어요. 지금 0x 세제곱이에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없애주시고, 자, 마이너스 3x니까 마이너스 2x면 마이너스 x 필요하겠죠? 딱 요 정도 느낌으로 해줬으면 좋겠어. 진짜야. 별거 없어. 이거 진짜 쉬운 거야. 익숙해지면 점점 빨라질 거다. 알았지? 자, 그리고 봐. 여기다가 이제 2 넣게 되면 8 빼기 4 빼기 2 빼기 2니까 0 됩니다. 그럼 또 2 깔아놓고, 자, x제곱 플러스 1에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플러스 x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허근이 생기죠. 그래서 두 허근의 제곱 더하기 제곱을 구해라고 했을 때 근해 공식 쓰면 안 되는 거 알죠? 아, 답이 안 나온다가 아니라 의도가 그게 아니라고. 알았지? 그래서 두 근의 합, 근과 계수와의 관계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두 근의 곱, 이렇게 되는 거죠? 답은 마이너스 1. 괜찮지? 오케이. 3번 갈게요. 자, 여기서는 많이 안 시킬 겁니다. 자, 3번. 4차 방정식의 네 근을요, 알파, 베타, 감마, 델타라고 할 때요. 자, 주어진 1 빼기 알파, 1 빼기 베타, 1 빼기 감마, 델타의 값을 구하라 그랬거든요. 야, 이거 사실 너네가 근이라는 거 갖고 식만 만들 수 있으면 사실 푸는데 10초 안에 끝나는 문제거든요. 근데 엉뚱하게 생각하면 이걸 굉장히 오래 풀어요. 봐봐. 자, 4제곱 4x 세제곱에서, 자, 이 4차 방정식의 네 근이 알파, 베타, 감마, 델타라고 했어. 근데 자, 하나 더 쓸게.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x 빼기 감마, x 빼기 델타. 자, 이렇게 4개 인수를 곱한 식을 썼다. 야, 생각해봐. 이거의 네 실근이 알파, 베타, 감마, 델타라고 했어요. 소리, 실근이라는 얘기는 없었고 그냥 네 근이. 이것도 어때요? 알파, 베타, 감마, 델타죠. 근이. 그럼 결론이 뭐예요? 얘랑 얘랑 같은 식이죠. 맞나요? 왜? 둘 다 개수가 1인 4차식이잖아. 그치? 근은 알파, 베타, 감마, 델타로 표현했고, 야,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건데, 전개식은 봐봐. 얘가 자, 이렇게 전개가 되면요, 좌변과 우변의 모양은 똑같은 거지. 그러면 얘는 말 안 해도 x에 1 넣으면 똑같은 거고 2 넣어도 똑같은 거고 100 넣어도 똑같은 무슨 식이야? 항등식이죠. 전개식은 원래 항등식입니다. 야, 그러면 밑에 있는 걸 전개하면 얘가 되는 거고, 나한테 구하라고 하는 거는 여기 x자리에 다 얼마 들어가 있는 거야? 1 들어가 있는 거죠.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모양 잘 봐. 1 빼기 알파, 1 빼기 베타, 1 빼기 감마, 1 빼기 델타를 물어봤다고? 그럼 여기에 1 대입했으면 여기도 똑같이 1 대입해주면 되는 거잖아. 따라왔어요? 그러면 사실 이제 이 관계만 내가 지금 줄줄 다 적었지만 적어서 풀 게 아니라, 아, 내 근 1 대입한 모양이네 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여기다 대입해. 1을. 그러면 1, 4 빼기 1에 16, 12. 이게 답인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28에 하면 답은 마이너스 24. 이렇게 되는 거다. 봐봐. 충분히 따라오라고 내가 하나씩 설명했지만 결국 4개의 근을 갖고 있는 식이야. 거기다 1 대입한 모양을 찾아주세요. 얘가 곧 얘니? 여기다가 1 대입한 값을 찾으라고 하는구나. 1만 대입하면 그게 답이야.
근데 잘못 해석하지 마라. 1을 대입하면 0이 된다라고 하는 근을 말한 게 아니에요. 얘가 얘랑 같고 얘랑 얘가 같으니 우리는 이걸 보겠다는 거야. 항등식을 보겠다는 거지 방정식의 근을 찾았다는 게 아니라고. 알았죠? 진짜야. 나중에 이렇게 질문한다. 선생님 1 넣으면 0이 아닌데 왜 1을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방정식이랑 항등식이랑 뭔지 구분이 안 가는 상황인 거야. 알았지? 그래서 식을 맞춰놓고 1 대입하면 끝나는 문제. 은근히 나와요. 알았지? 네, 기억해 주시고. 자, 4번부터 이제 2차와 2차로 분리하는 거거든요. 자, 한번 봅시다. 야, 4번 그냥 얘기해 줄게요. 보기차식이거든요. 한번 풀어보세요. 복 2차식 인수분해로 풀어보세요. 자, 짝수차죠. 그러면 짝수차만 했을 때는 제곱을 한 문자로 치워. 얘는 제곱의 제곱이니까 비제곱. 12t 플러스 16은 0이죠. 그때 여기 이 두 개를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문제 교과서에서 알려주는 모양을 만들어냈거든요. 그럼 어떤 모양이냐면 완전 제곱이 돼야 돼. 그리고 뒤에는 빼기 제곱수가 나오게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키라는 문자. 얘를 기준으로 완전 제곱으로 생각해봐. 가운데는 t가 있어야 돼. 그렇지. 플러스 8도 되고 마이너스 8도 되지. 근데 뒤에 마이너스 나오게 하는데 제곱수. 마이너스 8t하면 얘가 원래 12개 있었잖아. 마이너스 4t. 이렇게. 그럼 제곱수 맞지. 근데 만약에 플러스 8t를 하면 원래는 마이너스 12가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20t가 되는 거잖아. 이건 쓸모가 없어요. 네. 제곱이 아니라. 다시.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완전 제곱 빼기 제곱수. 이걸 기억해줘야 돼. 그러면 t-4의 제곱은 4t에서 0이죠. 이 완전 제곱 빼기 제곱수 만들어놓고 원래대로 돌려놓는 거야. 4x 제곱. 그러면 얘는 2x의 제곱이 되죠. 근데 제곱 빼기 제곱으로 인수분해를 마무리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2x를 빼는 거죠. 1차수 했어. 그러면 여기서 이제 두 분의 근을 찾아주는 거지. 마무리만 해봐. 자, 볼게요. 네, 대부분 잘 푸셔갖고 제가 빨리 좀 설명하겠습니다. 봐. 이 4차식, 고차식의 인수분해는요, 방법을 까먹으면 답이 안 나온다고 했어요. 방법만 안 놓치고 계시면 돼. 4제곱에 12x제곱 플러스 16인데, 자, 우리가 x제곱을 한 문자로 치환을 하죠. 자, t라고 둘게요. 자, 그때 t제곱에 마이너스 12t 플러스 16 했을 때, 자, 쉬운 거 말고 좀 복잡해지는 상황에도 일관되게 풀어줘야 돼. t제곱과 상수항, 여기 16을 기준으로 완전제곱 빼기 제곱수의 형태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 t제곱 플러스 16을 기준으로요. 가운데에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 8t가 있어야 되지. 근데 마이너스 8t가 와야 뒤에 마이너스 4t를 남겨서
빼기 제곱수의 형태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자, 해서 얘는요. t-4의 제곱 마이너스 4t. 이 형태에서 원래대로 돌려놓는 거죠. t 대신 다시 x제곱으로 x제곱으로. 괜찮지?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x제곱에 2x의 전체 제곱 더하기 2x 빼기 4와 x제곱 빼기 2x의 빼기 4. 자,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데, 자, 사실 이제 이걸 답내는 것보다 여러분이 기억을 해 주실 거는 여기서 실근 허근을 구분하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그 근이 양수냐 음수냐 부호를 구분하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얘가 0이라고 했을 때, 자, 앞에 거 실근이야 허근이야? 얘는 실근을 갖죠? 얘도 실근을 갖습니다. 판별식을 매번 써볼 수도 있는데 2차 방정식 했잖아, 그치? AC, 즉 최고차하고 상수항의 부호가 다르면 무조건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다. 왠지 아나? 하? 모양만 보면 돼. B제곱 마이너스 4AC에서 판별식에서 A와 C의 부호가 다르면 그럼 얘 AC는 마이너스고 마이너스랑 곱하면 플러스가 되겠죠. 그러면 제곱에 양수를 더하면 얘는 양수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AC 부호가 다르면 무조건 서로 다른 두 실근이야. 그래서 얘도 부호가 다르니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요. 오케이? 그러면 이 2차 방정식 안에서 음수인 근을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자, 두 근의 부호 판단은 어떻게 하지?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하는 거? 곱만 갖고 되나요? 합, 곱이 필요하죠? 근과 계수와의 관계. 이거 뒤에 또 나온다. 2차 부등식 할 때 또 나와요.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이요. 알파, 베타 이렇게 있을 때, 자, 얘네들의 부호가 양수냐 음수냐 물어보는 게 2차 부등식 뒤에서 또 나옵니다. 근데 그 양수 음수는요, 부등식을 쓰지 않고도, 즉 근과 계수와의 관계만 갖고도 판단이 가능하거든요. 자, 둘 다 양수인 경우 정확하게 알고 갑시다. 둘 다 양수인 경우는요, 첫 번째 판별식이 0보단 크거나 같아야 돼요. 두 번째는 마이너스 a분의 b, 즉 합이 양수고 a분의 c, 곱도 양수여야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둘 다 음수인 경우도 비슷해요. 둘 다 음수면 역시나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자, 두 근의 합, 음수끼리 더했으니까 음수고, 두 근의 곱은 음수 곱했으니까 양수예요. 오케이? 이 부호를 외우라는 게 아니야. 당연히 생각할 수 있어. 니네 양수 두 개 더하면 양수예요. 음수 두 개 더하면 음수예요. 생각할 수 있지. 그걸 외우라는 게 아니라 판단 기준. 내가 실근을 가지고 부호를 판단하려면 판별식과 합곱이 필요하다. 그 기준을 기억하고 계시라고. 알았죠? 야, 근데 내가 지금 두 실근 얘기하고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얘기했잖아. 근데 왜 0보다 크다가 아니라 0보다 크거나 같다예요? 그렇지. 중근도 얘들아 생각해라. 서로 같은 두 실근이다. 알았지? 다른이라는 표현이 없을 때,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는 표현이 없으면 무조건 판별식에 등호는 붙어줘야 돼. 다른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등호를 빼줘야 되는 거고. 알았지? 네. 자, 그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부호가 다를 때 하나가 양수고 하나가 음수일 때는 쉬워요. 이때는요. 두근의 곱만 보시면 돼요. A분의 C가 음수면 됩니다. 아까 얘기했죠? A분의 C가 음수면 AC의 부호가 다르고 AC의 부호가 다르면 무조건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판별식 필요 없이 얘만 체크하시면 돼요. 어차피 뒤에 나올 거. 알았지? 네, 기억을 좀 해주시고. 자, 그래서 여기서는요. 해보면 알겠지만 곱은 음수 다 음수죠? 그러니까 부호가 다른 것들이 두 개 있어요. 그러면 근의 공식 써서 음수를 뽑아내시면 됩니다. 답은 마이너스 2 루트 5 나올 거예요. 뒤에 답 있어요. 알았지? 네. 자, 5번은 같은 내용이니까 살짝 패스. 네. 자, 6번. 자, 6번도 이거는 대칭형이거든요. 해보세요. 맨 앞에, 맨 뒤에 3차항과 1차항 개수가 같은 거죠? 네. 한번 기억나는 만큼만 해보세요. 했어. 지금 여기서의 근이 알파 베타 델타라고 했잖아. 지금 여기에 부분을 알파 베타, 감마 델타라고 했지. 그럼 얘는 알파 베타분의 베타 플러스 알파죠. 곱분의 합이잖아. 6분의 3. 그럼 얘도 곱분의 합이면 이렇게 되지. 그걸 다 더하래. 이거 x제곱을 꺼내서 아니면 나눠서 x제곱 x제곱 5x x분의 9 만드는 거구나. 그래서 x제곱을 안 나누고 바뀌었냐? 꺼내면 x제곱 제곱 5x 마이너스 4 x분의 5 x제곱분의 1 분모로 들어가는 거 괜찮아? 분배를 거꾸로 하는 거 나눠준 거야. 그러면 이렇게 개수가 같은 놈들끼리 모아 x제곱 제곱분의 1 얘는 5 x x분의 1 빼기 4 이렇게. 근데 요거랑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x x분의 1의 제곱 빼기 2로 붙이면 같은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거까지 연결지어서 x제곱에 t로 치환할게요. t제곱 5t에 마이너스 6 얘가 t 플러스 6에 t 마이너스 6의 인수분해 되겠죠. 그럼 이제 인수분해 된 형태가 만들어졌으니까 원래대로 돌려놔. x x분의 1 그 다음에 플러스 6 그 다음에 x x분의 1 빼기 1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분모에 x 있는 식을 다항식이라고 보지 않죠? 그래서 x 두 개를 하나씩 곱해줍니다. 두 개 있으니까 여기 하나. 그러면 x제곱 1 6x x제곱 1 마이너스 x 2차식 두 개로 분리가 되죠. 여기서 실근을 찾아줍니다. 오케이? 볼 수 있겠어? 실근 어디가 실근이야? 앞이야 뒤야? 네, 앞이야 뒤야? 앞이죠. 판별식 써볼 수 있잖아. 바로 가나? 개수가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모아놓고 5 x의 x분의 1 빼기 4 그럼 얘를 이 모양하고 동일하게 제곱 빼기 2
그러면 이 모양이 반복되니까 튀어나올 거야. t 제곱 5t 마이너스 6이 되겠죠. x제곱. 이거는 t 플러스 6에 t 마이너스 1. 그래서 이렇게 원래대로 돌려놔. x, x분의 1, 6. x, x분의 1, 100. 괜찮아? 그 이 x가 두 개 있잖아. 여기다 하나, 여기다 하나 곱해줄 거야. 하나씩만. x제곱 1, 6x. x제곱 1, 마이너스 x. 오케이?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면 좋고, 여기 중에 누가 실근인지, 그리고 그 실근을 근해 공식으로 찾아줘야 돼. 오케이? 마무리해봐. 능력이 자꾸 빠지니까 능력 써야 돼. 됐어.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봐. 됐나? 빨리 된 사람들은 한번 5번 슬쩍 해보세요. 5번. 이걸 이렇게 바꿨잖아. 그러면 얘가 여기 대신에 들어가는 거지. 그럼 같은 모양이 이렇게 있는 거죠. 여기도 묶어놨잖아. 봐봐. 정리를 다시 해보면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 빼기 2죠. 거기에 5x 더하기 x분의 1 빼기 4가 있는 거잖아. 나 정리해놓은 거 그냥 다 갖다 쓴 거야? 그럼 얘 모양이 같지. 이걸 t라고 지어놨게. 5t가 있겠죠? 마이너스 6 x제곱. 그럼 얘 인수분해 되죠. 그래서 t 더하기 6 t 빼기 1 이렇게 원래대로 돌려. x, x분의 1 x, x분의 1 빼기 1 근데 x 두 개를 분모를 없애기 위해서 하나씩 분배해줘. x제곱 1 6x x제곱 1 마이너스 x는 0이죠. 여기서 실근을 찾는 거야. 정말. 누가 실근이야? 왜야? 봐봐. 한 번씩 약간 특수한 상황이 있고 6x 플러스 1이었고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잖아. 한 별씩 쓰면 b제곱 마이너스니까 양수죠. 실근. b제곱 마이너스는 음수다. 얘 나와. 이것만 보면 되는 거야. 오케이? 보고. 자, 5번 안 되는 사람은 이따 다시 한번 물어봐 주시고. 자. 대칭형. 요거는 그냥 하나만 넣어놔 봤어요. 까먹지 마시라고. 그랬죠? 네. 자. 다음 가자. 7번. 네, 이어서 갈게요. 자, 이제 7번, 8번. 자, 뭐 이제 식 만드는 건데 별로 어려울 게 없습니다. 지금 x 4제곱 나와 있는 4차 방정식이에요. 두 근이 마이너스 2i랑 1 플러스 i라고 주어져 있고 실수 a, b, c, d라고 했죠. 그럼 생각해봐 얘들아. 개수가 실수일 때는 2차 방정식에서 배운 거 항상 무슨 근? 켤레근이 같이 있죠? 그래서 자 플러스 2i 있고 1 마이너스 i 있어서 켤레근이 주어졌을 때 대입은 안 해. 아마 너네도 잘 생각해보면 허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1 플러스 몇 i를 막 이런 식으로 대입하지 않았을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얘네들로 뭘 하냐? 식을 만들죠. 자 이거 더하면 0이고 그 다음에 곱하면 4니까 플러스 4. 이 두 개를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을 만든 거다. 는형은 마지막에 쓸게.
자, 얘도 자, x제곱에 합하면 2니까 마이너스 2x 곱하면 2니까 플러스 2는 0. 오케이? 자, 얘가 봐. 3ax제곱 면에 bx제곱 cx 더하기 d는 0이야. 야, 봐. 아까 배운 걸 써먹어보자. 지금 얘랑 내가 만든 얘랑 똑같은 거지. 그치? 그럼 내가 여기서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구할래? 요건 하나 얘기해줘라. 어떻게 구할까? 기다린다. 어떻게 구해야 돼? 혜민아? 어떻게 구해요? 이제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 전개해서 하나의 방법이죠? 얘를 봐. ax 세제곱이니까 이렇게 전개해서 a를 구하고 또 전개해서 b 구하고 c 구하고 d 구할 수 있지. 근데 오늘 배운 것 중에 다른 거 하나 있지. 지수야, 기억나? 뭐 해야 돼? 오케이. 야, 봐봐. 우리가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를 구할 거잖아. 다시 얘랑 얘랑 같은 식이라 그랬지. 그럼 얘네 둘이 같은 식 항등식이죠. 그럼 x에다가 얼마 대입하면? 1 대입하면 a, b, c, d 합이 보이죠? 괜찮아? 이거 말한 거죠? 봐봐. 그럼 1 대입한다. 1에 a, b, c, d의 합은요. 1 대입하면 5 곱하기 1이니까 5가 되고 지우면 답이 그냥 이렇게 나와요. 문제가 예쁘게 물어봤는데 굳이 그걸 내가 일일이 다 어렵게 시간 걸리게끔 할 필요는 없어요. 물론 시간 써먹게 하려고 너네들한테 자 3a-b 플러스 2c 더하기 d를 구하세요. 이렇게 다 뒤죽박죽 물어보면 하나씩 구하라는 의도가 맞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내가 x에 뭔가를 대입해서 만들 수 있는 모양이라면 대입해서 구해주세요. 알겠죠? 네. 자, 식을 잡고 이렇게 봐주시고요. 자, 8번 봐. 같이 할게요. 2x 4제곱 ax 세제곱 bx제곱에 마이너스 x 플러스 a 두 근이요. 1과 마이너스 1이에요. 나머지 두 근의 곱을 구하라 그랬지. 자, 분명히 여러분 이거 할 겁니다. 얘 대입하고 얘 대입해서 a, b를 다 구해오는 게 기본이야. 미정계수 찾기가. 근데 3차에서도 제가 한번 보여드렸는데 구할 필요가 없는 거는 굳이 구하려고 하지 마시고. 봐봐. 일단은 얘는요. 1을 근으로 갖고요. 마이너스 2도 근으로 갔죠? 그러면 그 뒤에 2x 제곱이 있을 거고요. 앞에 것끼리 곱해서 앞에니까 뒤에 것끼리 곱해서 a를 만드는데 여기 마이너스 2가 있으니까 상수항이 뭐냐면 마이너스 2분의 a가 될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야 너네한테 지금 뭘 물어봤는지 기억나?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야? 나머지 두 근의 곱이지. 그러면 얘 말고 이 노란색 부분에서 두 근의 곱만 구하면 되죠. 맞나요? 그럼 나는 두 근의 곱 근과 계수와의 관계 쓰면 4분의 마이너스 a가 된단 말이지. 너네들한테 필요한 건 a, b를 다 구하세요가 아니라 뭐만 필요해? a만 필요한 거지. 그래서 물론 대입은 할 겁니다. 왜냐면 이걸 만들어내는 게 사실 얘는 좀 더 귀찮아요. 한번 식을 잡고 정리해 볼 사람은 여기도 찾아보세요. 식이 어떤 문자로 표현이 되는지. 근데 나는 어쨌든 답을 구하는 데 있어서 a만 구하면 끝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 있는 1 대입해서 2a, 그 다음에 b는 마이너스 1. 자, 마이너스 2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7a 플러스 4b, 얘가 마이너스 34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난 a 구할 거니까 4배 8a4b 마이너스 4 두 개를 빼서 b를 지우세요. 15a는 30, a는 2입니다. 하면 굳이 더 계산 안 해도 된다고. 알았지? 물론 계산 속도가 좀 잘 나오는 사람은 A 구해놓고 B 구해놓고 답 찾는 것도 크게 뭐 많이 걸리는 건 아닌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니네가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공부할 때 문제를 읽고 나서 어떤 조건이 주어지고 내가 뭘 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 시험장 가도 그게 똑같이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여유가 없으니까 그냥 읽으면서 주어진 조건에 말해주는 거 족족 다 써놔. 그럼 나한테 주어진 정보가 요거면 되는 걸 이만큼을 더 써놓는 거지. 그럼 나한테 필요한 게 이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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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이 안 돼서 계속 뺑뺑 돈다고. 알았니? 그래서 지금은 당장 시험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꾸 문제 하나를 읽더라도 생각해서 푸세요. 알았죠? 자, 이렇게 하면은 4차 방정식이 끝나거든요. 자, 다들 막 얼굴이 붉게져갖고, 자, 조금만 쉬었다가 환기 좀 시키고, 연립방정식, 부정방정식은 되게 양이 적어. 조금 쉬었다가 그거 마무리할게요. 자, 혹시 내용 이해 안 된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